여러분 혹시 지금 XRP 2000개 들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에겐 고작 4000달러쯤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끝날 즈음엔 그 2000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눈앞에 2달러는요. 폭풍이 오기 전 잠깐 고요한 구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전 세계 은행 자금은 이미 XRP 레저라는 새 고속도로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갈 때도 그랬고요. 이더리움이 10달러에서 4000달러를 넘길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늦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은 결국 그런 말을 비웃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걷는 길은 그때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한두 개로 수익 내는 게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의 왕자를 뺏는 흐름에 지분을 사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하필 2000개가 인생이 달라질 숫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거대 기관들이 여러분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요즘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섰다는 트럼프 가문 쪽 비트코인 프로젝트, 그 이면에 이어질 후속 플랜까지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2000개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XRP는 애초부터 개인들끼리만 사고 파는 놀이터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플이 처음부터 겨냥한 건 전 세계 은행 네트워크, 그리고 XRP는 그 안에서 유동성을 이어주는 브리지 통화로 설계됐다는 거죠. 지금 국제 송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연간 150조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서 만약 XRP가 딱 5%만 점유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수학은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산으로 그림을 확인해보죠. 스위프트 기반 국제 송금은 평균 3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들 하죠. 수수료도 거래액의 6%, 8% 수준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반면 XRP 기반 경로는 수초 단위로 줄고 비용은 1%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5%만 가져와도 규모가 7.5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 자금이 XRP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결국 XRP를 시장에서 비축하려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현재 유통 XRP는 약 58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장기 보유 지갑에 잠겨 있고 실제 시장에서 즉시 거래되는 물량은 훨씬 적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XRP가 글로벌 브리지 통화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필요할 때 즉시 쓰기 위해 수십억 달러 단위로 XRP를 미리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달러 기준으로 XRP 2000개면 약 4000달러죠. 그런데 이 자산이 실사용 가치를 반영하는 구간으로 재평가되며 10달러든 50달러든 2000개는 여러분의 재정 포지션을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 그리고 실사용이 붙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재평가 논리입니다. 자, 여기서 리플 생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말 전후로 SEC 이슈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XRP가 규제 측면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시각이 늘었습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기관은 법적 불확실성이 큰 자산에 큰 돈을 쉽게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 그림이 선명해지는 순간 기관 입장에선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며 XRP 관련 상품이나 ETF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같은 자금도 간접적으로 접근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포인트도 있습니다. 리플이 연방신탁은행 면허 같은 이슈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진짜로 진행된다면 리플은 연준과의 연결성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증권이냐 아니냐로 공격받던 회사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정식 플레이어로 인정받는 그림이 된다며요. 그건 단순한 승인 이상의 의미, 말 그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빼놓을 수 없죠.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다는 건 송금 솔루션 회사를 넘어 종합금융 인프라 쪽으로 진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RLUSD는 XRP와 함께 움직이며 가치 이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붙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이게 실험이 아니라 실사용을 염두에 둔 제품일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죠. 자, 이제 시장 심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XRP는 종종 저평가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단기 변동에 흔들립니다. 하루 10% 오르면 들뜨고 5% 빠지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기관은 다릅니다. 3년, 5년, 10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기관이 묵묵히 모으는 동안 개인은 단기 차익에 급해지기 쉽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XRP가 횡보하거나 눌릴 때마다 큰 지갑의 보유량이 늘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지는 흐름이 관측된다는 주장들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손들은 지루한 구간에서 조용히 담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장면은 여러분이 지겨워서 포기 매도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0개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요. 만약 앞으로 5년 안에 은행 채택과 실사용이 확장되며 XRP가 20달러를 찍는다면 2000개는 4만 달러가 됩니다. 50달러라면 10만 달러가 되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가능한 범위를 넓혀버렸죠. XRP는 특히 사용 사례와 기관 채택 경로가 비교적 또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논쟁이 동시에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많죠. 하지만 리스크와 기회는 늘 같이 옵니다. 중요한 건 모른 척 회피가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2000개의 XRP는 많은 사람에게 감당 가능한 규모이면서도 만약 잠재력이 현실로 이어지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플레이어들이 암호화폐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같은 곳에서 연기금의 크립토 배분 이슈가 거론되기도 했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건 더 이상 얼리 어답터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 가격은 천천히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게 역사적 패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이밍을 신처럼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골라서 충분히 긴 시간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공격도 많이 받고 의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오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00개의 XRP를 보유한다는 건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다시 쓰이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건가요? 소음에 흔들려 너무 일찍 내려버리는 쪽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진짜 보상을 노리는 쪽일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